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장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할렌 응집소병이라는 아주 희귀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렌 응집소병이란 무엇인가? 할렌 응집소병이라는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의 일종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피가 특히 적혈구가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자가 항체가 붙어서 그 피를 자꾸 깨버리는, 그래서 빈혈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온난 자가 항체에 의한 빈혈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 체온에서 작용하고 대부분의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한랭 자가 항체에 의한 항랭 응집소병입니다. 이것은 정상 체온 미만에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 질환 자체도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 자체도 아주 드문 질환인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더 드문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한랭 응집소병은 전체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의 약 15에서 25%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 100만 명당 약 0.5명에서 1.9명이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질환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우리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병은 진단도 힘들고 지금까지는 치료제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질환입니다. 첫째, 환자들이 이 병명 자체를 본인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아주 대부분 많습니다. 둘째, 병명을 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거 암도 아닌데 무슨 희귀한 질환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명 넘게 환자가 존재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빈혈,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체중 감소, 혈색소녀증과 같은 용혈 증상과 특히 이제 추위를 못 견디는 한랭에 의해서 말단 청색증, 레이노 현상, 망상 피반 등 다양한 증상을 얻습니다. 특히 이제 추울 때 더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특히 겨울이 되면 굉장히 증상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도 대부분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이제 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겨울에만 생기는 병은 아니고 겨울에 특히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의 약 한 15%를 차지하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지만 진단이 어렵고 그다음에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치료제가 없었고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한랭 응집소병이라는 것은 아까 한랭 항체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혈구의 특정 항원에 결합을 하면 적혈구를 응집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혈구가 이제 흩어져서 쭉 이렇게 혈관 내에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떡처럼 이렇게 응집을 시키고 이게 응집이 되면 우리 면역 체계의 일부인 보체라는 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세포들을 다 자꾸 깨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깨버리게 돼서 극심한 빈혈과 여기에 깨진 이 안에 물질들이 나와서 생기는 그러한 일 때문에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뚜렷한 원인이나 악성 종양이 없이 이런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1차성 항랭 응집소병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악성 종양이 생기거나 급성 감염, 루마티스성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2차성 항랭 응집소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1차성이고 2차성은 종종 발생을 하지만 이 원인이 사라지면 이 병도 사라지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고통을 받는 환자들은 이 1차성 항생응집소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상 및 진단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항생응집소병은 추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런 적혈구들이 응집이 되고 보채에 의해서 적혈구가 깨지면서 생기는 용열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용열, 그다음에 빈혈,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황달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추위에 노출되면 말단청색증, 그러니까 추위가 오면 이 손가락 끝들이 파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하체에도 이렇게 혈관들이 파랗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망상 피반을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자꾸 피가 깨지니까 이렇게 황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색 소뇨증, 이렇게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 혈액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만성적인 용혈이 우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 증상이 있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뭐 호흡곤란 이런 빈혈과 관련된 증상, 그리고 이제 소변이 까맣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면 손이 이제 파래진다든지 추위를 못 견딘다든지 이런 망상 피반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 이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고 항생응집소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병이 왜 그럼 중요한가라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생겨서는 안 되지만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암에 대한 치료법은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암에 대한 것들은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지. 하지만 항생응집소병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알고 있는 100명의 환자들도 정확하게 이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기전에 생기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병인지도 모르고 지금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병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암 환자보다 피로감이 더 많고 굉장히 환자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 병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이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들을 뭐 꾀병 내지는 어떤 신경적 증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서 환자들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그런 우리가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증상과 연관된 것은 용열과 이제 빈혈이 대부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대부분 항생응집소병 환자들은 일시적으로라도 빈혈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수혈을 해야 되고 이 수혈도 그냥 하는 수혈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피를 따뜻하게 해서 해주는 그 기계를 통해서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되고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도 상당히 그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많은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 환자의 특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빈혈과 용혈이 있으면 그 다른 그 혈색소 수치가 다른 환자들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용혈이 있으면 환자의 피로도는 극심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항생응집소병은 이게 암도 아니잖아요. 악성질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진행성 암 환자의 피로도와 거의 일치하게 피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은 자기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생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숙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항생응집소병이 그러면 빈혈만 있어서 수혈만 해주면 좋아지는 병이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느냐 하는 걸 보면 이 환자들은 자꾸 용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용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해서 우리가 혈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이 병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전체 이 혈전 그리고 정맥에서의 혈전, 동맥에서의 혈전들이 모두 이 항생응집소병 환자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났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한냉응집소병은 암도 아닌데 악성질환도 아닌데 어떤 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질환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단받으면 5년 후 환자의 10명 중 4명이 사망하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정확한 진단이 빨리 돼야 하고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든 예방을 해야 되고 최근에 나온 이제 신약 같은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빨리 적용이 돼서 이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10명 중에 4명의 환자가 5년 내에 사망을 하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래프에서도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혈전이 얼마나 생기느냐를 봤을 때도 정상인에 비해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혈전의 발생률이 의미 있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은 일단은 빈혈을 감소시키고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혈을 일시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혈전을 예방을 해서 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는 대증적 치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우리가 신약이 우리가 보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희귀 질환들은 상당히 이제 보험을 얻기나 이제 허가를 얻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이제 혈액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험이 되게 만들어서 이러한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환자분들도 여기에 이제 힘을 같이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치료를 보면 대증적 치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추위나 냉기 피하기.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어떻게 추위나 냉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방에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일을 하는 일터에도 여름에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추위나 냉기를 피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이 아예 없는데 추위와 냉기를 피해야 한다. 치료법이 없으니 그때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깨지는 용혈에 의해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엽산을 복용을 하고, 빈혈 증상이 심해지면 우리가 수혈을 하고, 급성용혈 시에는 혈장 교환술을 할 수도 있지만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도 사용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피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세포 표적 치료로서 이제 우리가 리투시맵이라는 약을 우리가 써보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분명치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독성 및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체 표적 치료가 이제 나와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식약처와 심평원에 우리가 이제 보험의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바라기로는 조만간 보험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환자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는 64세 여성분이신데요. 며칠 전에도 왔다 가셨는데 몇 년 전부터 항상 몸이 춥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액검사 시 이제 혈액이 깨져서 검사가 잘 안 나온다고 이게 이제 혈액 채취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재검을 하는데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원인 미상의 이제 빈혈을 진단을 받고 별다른 관리를 못하고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어지럽고 숨이 차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심할 때는 이제 누워만 계시고 사계절 내내 이제 추위만 오면 이 증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과 이제 더 신을 신기 위해서 자기 사이즈보다 큰 이제 신발하고 남성용 털 장갑을 착용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날씨가 더운데도 왜 저러고 다니시나 하고. 그리고 손발 다리가 항상 아프고
항상 지글지글 끓는 듯한 통증을 하고 이제 피부가 이제 황달 때문에 노래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피부과도 다니고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뭐 갈 수 있는 이비인후과 뭐 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니지만 이제 가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 환자를 보면 이제 황당해 하시고 그리고 왜 이제 뭐 해결도 안 되는데 이제 가면 이제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들으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어느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한능응집소병을 의심해서 검사를 했고 이제 확진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은 수혈 받고 있고 조만간 우리가 이제 신약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환자들이 모두 이런 과정을 겪어서 물론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하고 심하지 않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그 경과를 걷는다는 게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극심하게 춥고 숨이 차요. 라고 하는데 왜 추위를 이렇게 못 견디냐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구박도 받고 그다음에 두꺼운 양말을 신기 위해서 항상 한 치수 큰 신발을 신고 병원에 갔는데도 빈혈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검사는 잔뜩 하고 이 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검사 저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고 뭐 별다른 해결책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질병에 대한 정보는 또 어디서든 찾을 수가 없고 이러한 과정들을 모든 환자들이 겪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이러한 질환에 같은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질환이 되는지 이해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겠다. 두 번째는 이런 희귀 질환을 어떠한 한 군데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100명이라는 환자는 굉장히 힘도 약하고 우리가 어떤 이 뭉쳐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우리가 너무 숫자가 작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국민이고 같은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러한 희귀질환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미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하고 있는 예가 존재합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년증이라는 병과 다른 질환들이 이제 희귀질환 그런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냉응집소병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조직의 관리를 받고 신약이 빨리 보험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리리스라는 약을 투여를 해서 같은 희귀 질환인데 발작성 야간 혈색소녀증 환자들에 보면 마치 그래프가 한냉응집소병의 그래프하고 같죠. 이 환자들도 약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5년 동안에 35% 환자가 사망을 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었는데 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존율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이 변화가 많은 그러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보체 질환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그 치료를 받게 되면 한냉응집소병 환자들도 이러한 그래프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한냉응집소병은 정상 체온 아래에서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자가 항체의 일종인 항냉응집소가 용혈을 일으켜 발생하는 희귀한 자가 면역 용혈성 질환입니다. 한냉응집소병은 약 100만 명당 1명에게 발생하는 극희귀 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100명이 조금 넘는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등록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어느 정도의 환자 윤곽은 밝혀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100명에서 약간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주로 이제 피가 깨지기 때문에 빈혈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그다음에 혈색소녀증
이 같은 용혈 증상 및 한랭에 의해서 말단 청색증, 레이노 현상, 망상 피반 등의 다양한 증상을 겪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빈혈과 아까도 말했듯이 피가 깨지면서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혈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환자는 이러한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교육과 홍보와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냉응집소병은 혈전, 색전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 질환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진단 후 5년 내에 10명 중 4명이 사망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환자 3명 중 1명에게 1개 이상의 혈전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냉응집소병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허가받은 치료법이 부재한 상황이나 최근에 신약이 우리가 임상 연구를 끝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환자분이라면 우리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서로 노력해서 빨리 보험이 되고 이러한 약제를 환자들분이 빨리 투여를 받아서 이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